자, 제가 여드름 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막 뾰루지 좀 생겨 있는 걸 병원에서 이제 안 건드리고 그대로 일부러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피부심에서 여드름 자국 예방법을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병원에 여드름 흉터로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여드름 자국입니다. 여드름 자국은 첫 번째 여드름 불금증과 두 번째 여드름 색소 침착이 같이 존재하거나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짜려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여드름은 보통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화이트헤드, 좁싸 여드름 상태일 때고, 두 번째는 여드름이 골문 상태, 빨갛게 여문 상태, 화농성 여드름이라고도 하죠. 자, 세 번째는 여드름이 이렇게 터지고 아물고 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검붉어지는 상태, 이 세 가지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화이트헤드, 우리가 좁싸 여드름이라고 하얗게 올라온 상태일 경우에는 미리 먹는 약이든 아니면 피지 파괴술로 피지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때는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막 굳이 짜려다가 염증이 생겨서 오히려 막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굳이 막 짜줄 필요는 없으나, 피지가 너무 막 가득 차 있어서 꼭 짜야겠다 라면 다음 2번에서 설명드리는 그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드름이 이제 골문 상태, 빨갛게 여문 상태, 화농성 여드름일 때입니다. 자, 제가 여드름 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막 뾰루지 좀 생겨 있는 걸 병원에서 이제 안 건드리고 그대로 일부러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드름이 골맞을 때 병원에서 쓰는 이 압출기 보이시나요? 압출기가 있으면 편하겠죠. 왜냐면 이 압출기는 요 구멍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자, 여드름이 있으면 이 여드름 주변을 360도로 다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살짝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드름을 짤 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만약에 기구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은 여드름을 이렇게 잘 누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당연히 여드름 부위가 잘 빼어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드름 부위가 있으면 이렇게 눌러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 여드름을 중심으로 360도 방향이 다 눌려지기 때문에 잘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배출이 되겠죠. 자, 하지만 보통 압축기 같은 거 사놓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뭐 병원에는 몇십 개 있지만 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면봉으로 잘 짜면 됩니다. 자, 여드름이 있으면 이 면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요렇게 수평으로 누르지 말고 요렇게 수직으로 눌러줍니다. 자, 요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염증 부위의 얇은 표피 부분이 벗겨지면서 일종의 이렇게 찰과상이 되면서 여드름 자국이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즉 면봉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드름이 있으면 여드름 부위에 수평이 아니라 여드름 부위를 수직으로 눌러주되 이 수직 부위를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압력이 가할 수 있게 눌러줍니다. 자, 살살 이렇게 눌러줘서 안쪽에 있는 이제 피지나 요 염증들이 잘 배출이 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생기는 상처는 사실 지저분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과산화수소나 빨간 약으로 불리는 우리 뭐 포비돈 요오드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물로 가볍게 닦아내면 됩니다. 자, 근데 여드름이 분명히 있어.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프기는 또 엄청 아프죠. 자, 그쵸? 자, 네 가지 경우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여드름에 염증과 피지가 너무 이제 안쪽 깊숙이 있거나, 두 번째는 염증이 단단하게 이제 안에서 섬유화가 됐거나, 세 번째는 이 모공의 입구가 안의 내용물에 비해서 너무 좁거나, 네 번째는 여드름 자체가 아니거나 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2번과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만 조금 넓게 뚫어준다면 나올 수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애매하니까 애꿎은 여드름 부위 주변만 계속 누르다가 이렇게 더 빨개지는 염증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자,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당연히 이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잘 생기겠죠. 자, 그러므로 구멍을 이렇게 살짝 내주는 게 좋은데, 자, 우리가 막 옛날식으로 막 바늘 같은 것을 막 불에 달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세균감이 막 모공 쪽으로 다이렉트로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일회용 바늘을 구하느냐? 우리가 약국에서 사실 손 따는 바늘 같은 거 팔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00개 단위 막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펜슬처럼 돼 있어서 이거 장착해가지고 일회용 바늘,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이제 손 딸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 당뇨를 체크하는 사람들 일회용 주사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런 것도 한 몇백 개로 팝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은 실제로 보이시나요? 바늘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구멍을 뚫었는데 안 나온다? 자,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다른 이유들일 수도 있는데 또 막 갑자기 끝장 보려고 막 계속 막 우지끈 막 손상 주다가 여드름 자국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구멍이 난 이후에는, 자, 첫 번째 구멍이 작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오픈시키고 뭐 이물질이나 메이크업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만 해주고 살짝 이제 항생제 연고 같은 것들만 발라줘도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드름 짜도 막 바로 막 스킨 같은 거 막 바로 막 여기다가 막, 그죠? 바르고 막 로션도 막 바르죠. 이러한 화장품 성분들이 사실 막 생긴 상처에 자극을 안 준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무릎 까진 부위에 스킨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상처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막 따가운데 스킨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듀오덤 같은 패치로 밀폐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듀오덤을 깜빡이고 못 갖고 왔는데, 아시죠? 이렇게 살색으로 납작하게 잘라서 쓰거나 잘라진 것들 팔죠. 자, 제 예전 영상 중에 이 흉터 초기 예방법 편을 보시면 듀오덤이 상처가 아물기 위한 밀폐, 보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막 쬐는 이 야외에 나갔을 때 우리 당연히 막 선크림, 선블럭 바르잖아요. 그때 막 구멍까지 뚫린 이 상처 부위에 막 선크림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선크림의 막 화학 성분들이 여드름의 이 상처 부위에 감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염증 반응을 좀 유발할 수가 있고, 염증이 길수록 뭐가 된다? 색소 침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겠고 난 여드름 짠 부위 위에다가 선크림 화장할 거야! 라면 듀오덤을 일단 먼저 붙이세요. 딱 듀오덤 붙이고 그 위에 선크림이나 화장해 주시는 것이 자외선도 막아주면서 여드름 상처도 아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드름이 터지고 아물고 난 후에 검붉어질 때를 살펴보면, 자, 우리 피부는 이렇게 손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상처를 아물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이 됩니다. 자, 여드름도 모낭에 생기는 일종의 염증, 상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물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이 됩니다. 이때 혈관들이 막 이렇게 몰리는 것이 여드름 불금증인 것이고, 우리 몸이 손상이 있는 경우 염증이 생기면서 이곳을 이제 자외선이라는 이 백희무익한 것으로부터 이 염증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라는 우산을 피부 표면에 이렇게 덮게 됩니다. 자,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멜라닌들이 상처, 염증 부위에 덮게 되는 것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드름 색소 침착입니다. 결국 이게 터진 구멍이 메꿔지고 살이 살짝 이렇게 검붉어지게 되는데, 이때 약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발라주는 것이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이메일로 사실 이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이때 뭐 일단 중요한 건 이 염증이 있는 상태, 이 피부 표면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는 염증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으므로 이때는 근처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을 상담을 한 이후에 바르도록 합니다. 또한 이제 기간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략 일주일 이내로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일주일 넘게 바르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미백 연고가 아니라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스테로이드인 것이기 때문에 또 계속 바르면 이것 때문에 염증이 더 생기거나 혈관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직접 보니까 도움도 되시죠? 자,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원장, 덥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